반갑습니다. 테슬라 계속해서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슬라 주요 정보와 주요 분석이 함께 나온 날인데,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4월 25일날 살펴봤던 장기 투자의 대가 론 베런 씨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 올라가나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언제요? 지금요. 지금이 바닥입니다. 테슬라 이외에는 아무도 자율주행 컴퓨터가 없습니다. 아무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어떻게 될까요? 타이밍만 알려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이다 이놈아. 지금요? 그래 지금이다 이놈아. 이놈아. 당시 조금 재미나게 번역을 하였던 론 베런 씨의 지금이다 이놈아, 이게 4월 25일이었습니다. 4월 25일 종가 170불, 지금 종가와 비교하면 벌써 55%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렇게 행보하는 동안 또 장기 투자자들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다면 테슬라가 1달러 움직일 동안 수익금은 점점 더 커진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요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변호 사기꾼단과 관련된 이야기가 매일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변호 사기꾼단, 변호사 수임료를 주기보다는 정의가 통하는 혹은 상식이 통하는 법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이 사기꾼들은 벌금을 먹여야 됩니다 라는 글을 홀마 스카달로그 씨가 남기고, 일론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중국에서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간보험 등록수부터 보게 된다면 6,500대를 기록하며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주에 훨씬 더 뛰어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역시 분기별로 주간 중국 내 보험 등록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 3분기 같은 경우 다른 분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분기가 시작되고 그 첫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 등록수를 보여주며, 이는 비단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국 내 전기차에 적용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테슬라 리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 차트를 바탕으로 이제 모든 기업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체 시장을 보게 된다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동안 테슬라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면서 캐즘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캐즘이라는 단어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그 기술로 대전환이 일어나기 전에 일시적인 수요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기차 산업 혹은 테슬라가 캐즘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캐즘이 아니라 과거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던 말이 사라지고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내연차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 아니라 전기차로 대전환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중국 내에서 내연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현재 50%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곧 5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자료 역시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전체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과 내연차의 판매량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전체 시장 같은 경우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트렌드를 보여주는 데 반해 내연차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캐즘인가? 아니죠. 대전환입니다. 내연차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게 바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서 조금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중국 내에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전기차보다 더 빠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트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수치가 한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될 때마다 몇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비율이 과거 4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점점 내려와서 1.36 수준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판매될 때마다 한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는 상당히 비슷한 비율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것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 미래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공존인가? 일단 내연차가 대전환을 겪고 있고 캐즘도 아니고 미래에 사라지는 대전환을 겪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미래를 대체하는 게 과연 전기차인가 하이브리드인가와 관련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차트 역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중국 시장에 판매를 시작하는 순간 다시 3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며, 지금 중국 시장에서 내연차의 판매량이 점점 내려가며 대전환을 겪는 것과 같이 하이브리드 역시 똑같은 패턴을
것을 다가오는 미래 5년 안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자료 역시 중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를 보게 되면은 6월 같은 경우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은 성장이 아니라 7% 판매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체 차량이 아니라 전기차만 보게 된다면 작년 동월 대비 10%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춘절이 있는 월을 제외하면은 거의 매월 10에서 28%까지 올해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같은 경우 78%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역시 2020년도 이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며 이제 거의 30%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브리드까지 합치게 된다면 조만간 50%가 넘어서 내연차를 앞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만 보게 되면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기간을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또 전체 시장이 아니라 일부 시장을 보면 볼수록 이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구간에서 목격되는 일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불필요한 노이즈와 호들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작년과 아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작년 누적 판매량을 추월할 듯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중국 내 누적 판매량 충분히 추월할 가능성 역시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이 중국에서만 목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량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많지만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이라는 큰 전기차 시장에서 보조금이 삭제되었다라는 게 그 노이즈의 본질입니다. 그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내연차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가 목격이 되고 이렇게 중국이라는 큰 시장, 또 다른 큰 시장인 유럽 전체 시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목격이 된다면 무언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으며 그리고 실제로 무언가 있기도 합니다. 캐즘이 아닌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흥미로운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로봇택시 테스트 구역이 확대가 되었는데 상하이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 주요 대도시 중 하나인데 이런 상하이에서도 운전자 없는 로봇택시 테스트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 역시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크며 또 8월 8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점점 더 로봇택시 테스트 도로 구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AI와 관련된 다양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기업인 xAI 같은 경우 오라클과 협업을 하였었는데 오라클과 함께 xAI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협상은 결렬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xAI는 테네시에 독자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 규모가 상당히 크며 일론 머스크가 추가 정보를 공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라클과 협업한 내용을 보게 되면 H100 GPU 24,000대를 활용하여서 그록2를 트레이닝하는 데 사용을 하였으며 현재 그록2는 파인 튜닝과 버그 픽스 단계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xAI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과거 오라클이 제공해 주었던 24,000대 H100 GPU 수준이 아니라 10만 대 수준의 데이터 트레이닝 센터를 독자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는 다른 그 어떤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도 훨씬 더 큰 세계 최대 규모의 트레이닝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일론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오라클과 협업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선택하였는가와 관련해서 일론이 본인의 철학을 밝히기도 합니다. 결국 AI 회사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빠르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게 본질적인 경쟁력인데 이 본질적인 경쟁력을 다른 회사에 맡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경쟁력은 일론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적으로 갖추겠다라는 일론의 철학을 볼 수 있고 이 철학이 테슬라를 포함해서 일론이 경영하는 모든 회사에서 목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AI 전문가 제임스 씨께서 웨이모와 테슬라 로보택시 모델 비교를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웨이모 하드웨어와 운영 방식을 기반으로 테슬라 로보택시와 비교를 하게 된다면 1마일당 운영하는 비용이 웨이모 같은 경우 1달러 21센트가 되는 반면 테슬라는 28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감가상각 때문인데 웨이모 같은 경우 마일당 감가상각 비용이 70센트인 반면에 테슬라는 4센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웨이모 같은 경우는 원격 조정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운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교했을 경우에 똑같은 1마일당 운영 비용이 훨씬 더 높게 됩니다. 지금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경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 웨이모가 마치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규모 확대 면에서 봤을 때 웨이모는 규모 확대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이며 테슬라가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 직접적인 옵티머스는 아니고 오픈 텔레비전이라는 곳에서 만든 제 시연 영상입니다.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휴머노이드 산업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개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은 원격 운영을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를 조작하는 영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손을 움직이니까 옆에 휴머노이드가 똑같은 동작을 합니다. 자, 이게 사실 상당히 큰 함의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벌써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일론이 옵티머스가 티셔츠를 개는 영상을 공개했던 올해 초 1월 15일입니다. 당시 영상을 보게 되면 옵티머스가 사실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옷을 개는 모습이 등장하며 방금 살짝 보였던 것처럼 옆에 오퍼레이터가 똑같은 동작을 손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함이죠. 직접 옷을 개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화된 엔투엔드 AI 접근을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는데,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엔투엔드 인공지능이 아니라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원격 제어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지금 영상 같은 경우 조금 재미를 위해서 각색된 영상이지만 이런 휴머노이드의 원격 제어를 통해서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물론 실제 사용되는 공간은 이런 단순한 선반 정리가 아니라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그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는 데 사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원격 제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은 하드웨어이죠. 물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엔투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생각해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 훨씬 더 고난이도 수준의 AI 소프트웨어이고, 이 원격 제어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결이 많이 다릅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한없이 더 쉬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이걸 못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드웨어는 벌써 준비되어 있으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격 제어로 역시 사용이 가능하며, 옵티머스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용되기 이전에 이런 원격 제어에 기반한 위험한 일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원격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연 시간 관리가 핵심인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스타링크를 벌써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지구상 어떤 곳이라도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얼마 전 뉴럴링크 칩을 이식받았던 놀란 씨 같은 경우는 이런 VR 헤드셋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뉴럴링크 칩을 통해서 옵티머스 원격 제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미래 가능성들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기가 텍사스 역시 계속해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상당히 큰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 주차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 현재 5,600대이며 추가로 건설되는 부분에서 400대를 추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6,000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조태그 마이어 씨께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일론 덕분에 기가 텍사스가 제조에 특화되어 있는 주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무이자 할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새롭게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중국 같은 경우도 5년 무이자 할부가 확대해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하였는데 독일 같은 경우 모델3 판매가가 1,500유로 인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관세에 대응해서 마진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숨은 공시인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짐 크레이머 씨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2주 전 짐 크레이머 씨가 가졌던 인터뷰인데 이때 짐 크레이머 씨가 밝혔던 내용이 테슬라 주식을 살 바에는 GM을 사겠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그 이후 42% 상승이라는 경이로운 랠리를 지금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짐 크레이머 씨 능력에 대해서 일론마저도 어메이징이라는 감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해서 세계 석학들, 과학자들, 엔지니어들이 제발 돈 낭비하지 말라라는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요타나 혹은 파리올림픽에서 이런 필요 없는 물리적으로 비효율적인 기술을 광고하지 말라라는 탄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일론이 답변을 남겼는데 수소 배터리를 자동차에 사용하는 것은 정말 멍청한 짓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실 저도 여러 번 다루었지만 이건 물리적인 수준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펴보고 또 비유로서 한번 정리하기도 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 자체의 전력을 저장하고 이 전기를 통해서 차량이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100%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만 에너지 손실이 48%에 달합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서 수소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를 준비하는 효율이 극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수소를 전기로 바꾸고 이 전기가 다시 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차에서 한 번에 하는 일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 번이죠. 이 수소를 준비하는 과정, 이 수소를 전기로 바꾸는 과정, 이 전기를 이동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를 이동 에너지로 바꾸면 땡인데 수소는 필요 없는 짓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전력이 있을 때 이걸 이동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차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비록 소매상인이지만 도매상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가정을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제 정부에서 뭔가 한다 혹은 특정 기업에서 뭔가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너무나 당연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있나 보다 라고 양떼처럼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면은 이게 정말 헛짓거리구나 라고 손쉽게 스스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죠. 인류가 많은 것을 성취하였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일에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고 이 헛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역시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떠나서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타쉽 5차 발사 테스트를 준비 중이고 이번 5차 스타쉽 발사에서는 메카질라를 활용하여서 공상 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장면을 조만간 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